자, 이인영이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남북 관계를 이렇게 북측이 먼저 재개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통일부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통일부가 열겠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비장의 카드가 있는 듯 보였지만은 어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 통일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 정책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 전면적인 대화 복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하겠다. 식량 의료 지원은 망설임 없이 해야 하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술, 살, 의약품 등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 남한의 쌀, 의약품과 맞바꾸는 물물 교환 방식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요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구상 속에서 물물 교환을 위해 물자를 실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항구에 입항하면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지금 뭔가 쏙셈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간당간당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그제 김어준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했어요. 바이든이 되면 미북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건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미북 정상회담을 하든 또 주한미군 철수가 하든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이인영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말하지 않은 폭탄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보면 문 정권 초기에 문 정권의 검찰 출신이고 옛날에 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사정 관련 이 비서관을 한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는데 6개월 만에 간뒀어요. 그리고 미국 갔다가 작년인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대북 지원하고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그래도 좀 탈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러블이 일어난 게 아닐까 추정도 되었습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을 왜 애써 박지원으로 바꿨을까요? 서훈도 이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이지만 대대로 국정원에서 있었던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그 서훈에게 북한 관련해서 통 크게 뭘 하려고 하면 서훈이 이게 나중에 어떤 위반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훈이 그런 부분은 총대를 잘 안 매니까 서훈을 그렇다고 북쪽하고 정보 라인이 있는데 완전히 도태시키면 그게 차단이 되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빼고, 그리고 박지원이 왜 됐을까요? 박지원의 장기는 흠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도 학력 시비부터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뭐 DJ 비자금 관련 과거의 대북 송금 관련 인생 자체가 흠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지원을 왜 이번에 굳이 앉혔을까요? 나이도 지금은 사실 그런 걸 할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박지원이야말로 이인영이 말한 통 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인영과 박지원을 앉힌 부분은 대북 지원과 관련이 매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그 출근길에 노림천 다리 위에 딱 보니까 플래카드가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걸렸어요. 그 진보당이 과거의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은 통진당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자꾸 바꿔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미 워킹 그룹을 이제 해체하라. 그러니까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겠다라는 이 워킹 그룹을 해체하라고 이야기하는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친북 세력들이요. 자, 그는 뭐냐? 북한의 양끝 주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인영과 박지원을 임명한 이유 자체가 북한의 소신껏 양끝 줄 수 있는 사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감수하겠다라는 두 사람이 이번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앉혔다. 그러니까 둘이가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박진 미통당 의원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인영이가 북한 중심의 편향적 대북관을 갖고 있어 이 오해를 벗어야 된다며 전대협 1기 의장을 하던 1987년에 나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자, 전대협은 1기가 이인영, 2기가 오영식, 3기가 임종석이죠. DJ 때 그 3명을 한꺼번에 다 들어왔죠. 우상호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들하고 같이 영입됐습니다만은 저하고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달라서 그 뒤에 이렇게 다른 길을 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문건에 미국에 대해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라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 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하여 이렇게 돼 있고,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 삼위일체된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령은 누굽니까? 김일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또 이자가 이인영이가 전민련 정책실 소속일 때 만든 걸로 추정되는 문건, 모두 다 손을 잡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대목에는 한미 간의 전시주둔국 지원협정에 대해 제2을사보호조약이다, 90년대판 한미 합방조약이다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민주연합정부가 통일로 나아가는 거대한 원동력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전선 전술로 남측에 지금 군사정권, 노태우 정권을 군사정권 연장이라고 봤으니까요, 없애고 이제 이 야당들과 이렇게 자기들 주사파들이 하나로 만들어가 북한하고 통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인영이가 2010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전 주사파였어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고 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는 북한 인권법 통과 반대, 서한 발송,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반대, 한미 FTA 무효화 투쟁, 사드 배치 유예 제한 등 반미적 행보를 해왔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어요. 자, 태영호 의원은 전대협 1기로 국보법 처벌까지 받은 이인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포기하고 완전히 전향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또 정세균 의장한테 지금 종전선언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정세균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몰았지요. 자, 이 논리가 언뜻 들어보면 다들 답을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종전선언을 그 볼턴 책에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종전선언을 지금 정전협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한미동맹으로서 북한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미군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정전 상태, 휴전 상태니까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전이 되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것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왜? 종전이라는 거는요, 얼마든지 니하고 내하고 오늘 종전했다가 내일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가짜 종전선언이다라고 말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종전선언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종전선언 반대가 전쟁을 그럼 하자는 거냐?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럼 휴전 상태를 유지하자. 자, 이 종전이라는 것은 북은 한 번도 그야말로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없고 남한의 적화를 포기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짜 종전보다는 정전,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 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가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미군이 빠져버리니까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을 한번 보세요. 월남이 73년인가 파리 협정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해서 협상을 해서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기신저하고 이 월명의 레둑토라고요. 근데 레둑토는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거를 갖다가 안 받았지요. 거절했지요. 왜? 나중에 쳐들어갈 건데 상을 받으면 못 쳐들어가지 않냐.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그것은 종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다른 전쟁선언이다. 이제 보수는 종전선언은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지 못하는 자하고는 휴전선언, 정전선언을 유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인영은 자기 부인이 그 마르세 재단이라고 뭐 마르세라면 흔히 시장 이런 걸 마르세라 그러죠. 농산물 파는 시장. 그 농부시장 마르세라는 비영리 단체의 상임이사인데요. 2017년부터 2020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총 1억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 축제 한마당, 민간 거래장터 공모사업 등으로 각각 3, 4천만 원을 받았고 민간 거래장터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는 4천, 그리고 19년에는 4,500, 올해는 또 4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또 농산물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93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이씨가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을 맡았던 여성환경연대도 지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억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단체에다가 또 다른 특혜가 있는데 저 상암동에 이 서울 문화비축기지라고 과거에 무슨 석유비축기지 거기에 문화비축기지를 했는데 기존에 입주했던 다른 단체는 다 퇴거되고 새 단체들이 들어왔는데 이인영이 부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정식 입주시킨 뒤에 지원금까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농부시장 마르세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은 정식 입주 단체지만은 2015년 12월에는 서울시가 나가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비축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빈 땅에 아마 점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달라 했는데 다른 단체는 퇴거했는데 이인영이 부인이 있던 단체는 서울시와 회의를 해가지고 자, 그 땅을 그대로 또 입점을 했대요. 당시 이 부지에 대형 버스, 화물트럭 기사 등 이제 차량 기지처럼 썼는데 서울시가 이들은 다 내보내면서 이인영이 부인은 지금 봐줬다는 겁니다. 이인영이 부인 이보은이가 비영리 단체를 여러 개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9억 지금 보조금을 받았는데 7억이 박은순이가 시장을 할 때 받았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씨가 스위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745만원 용역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인영이는 박은순이가 시장 출마했을 때 상임선거 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자, 참으로 다양한 이 집안인데요. 이인영이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북한에 통 크게 퍼주겠다고 합니다. 자, 부인 아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 쓰는 일에 지금 선수인데 지금 이제 자기까지 정부 국민 세금을 북한에 통 크게 주겠다고 합니다. 양껏 퍼주는 집안입니다.